자, 이제 10번 지문부터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6쪽 피시면 되고요. 자, 10번 지문 좀 쉬워요. 거기다 내용까지 짧죠? 그래서 1번 문장 바로 도입부 보면 Would you expect the physical expression of pride? 자, pride는 자부심이고요. 자부심을 신체적으로 보여준다. 네, 신체적 표현이니까 몸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몸짓을 통해서 자신이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왜? 지금 왜? 뭐 이렇게 행복해? 왜? 자부심 느껴? 아, 오늘 니네 뭐지? 왜 그래? 어쨌든, 자, 자부심이라는 이 신체적인 표현이 너네는 생각했을 때 이게 생물학적인 것 같냐? 아니면 문화적으로 특정적인 것 같냐? 그러니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선천적이죠. 생물학적으로 정해져 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부심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선천적일까 아니면 후천적일까 라고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번부터 4번 쭉 보면 심지어 여기 이제 노란색도 별로 없죠. 빠르게 갈게요. 2번 The psychologist Jessica Tracy has found that young children can recognize when a person feels pride. 어떤 사람이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애들이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건 아직 문화적인 학습이 덜 되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바이올로지컬로 애초에 이미 흐름이 정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빈칸추론 단어로 출제됐었는데 여기도 빈칸추론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차렸다는 건 그만큼 본능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she found that isolated populations with minimal Western contact, 그러니까 서부 세계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고립된 그 민족에서도 also accurately identifies the physical signs라고 했으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뭐예요? 생물학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So these signs include a smiling face, raised arms, an expanded chest, and a pushed out torso. 그러니까 우리 뭔가 자부심을 느꼈을 때 하는 행동들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문화권마다 동등하게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어, 자부심의 신체적 표현은 본능적이고 선천적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선천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를 띈다? 문화적 보편성을 띈다라고 하면 되죠. 보편성 영어로 뭐라 하면 돼? 보편성. 자, cultural universality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영어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사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좀 더 부연하겠죠. 자,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천천히 쓰세요. 그래서 트레이시랑 데이빗 마츠모토, 일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도 경기, 2004년 올림픽 유도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지. Sighted and blind athletes from 37 nations competed. Sighted은 눈에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있는 사람과 눈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맹인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패럴림픽까지 다 봤다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사람은 후천적 학습이 가능할 거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후천적 학습이 애초에 불가능할 거 아니야.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자부심을 느꼈을 때 몸짓이 똑같다면 결국은 후천적인 게 아니라 선천적인 양상을 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So after victory, the behaviors displayed by sighted and blind athletes were very similar. 끝났죠. 그러니까 맹인과 그 다음에 정상인 사이에 이 행동이 다 똑같다는 건 결국 바이올로지컬이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암시하는 건 결국 프라이드는 결국 타고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후천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화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후천적 학습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표현이 정상인의 것과 비슷하다라는 건 애초에 타고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행위임을 드러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다 하셨으면 57쪽부터 문장 분석 볼게요. 아휴, 내일 야근해야겠네. 다음 문제 풀어야 되니까. 수능 풀지 마세요, 내일. 제가 알아서 기말 끝나면 풀게 해드릴게요. 알겠죠? 풀셋 다 갖추고 70분 재서, 왜냐면 어차피 애초에 풀어봐야 돼,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 테스트라 보시면 되고, 이번에 딱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딱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뭔가 질적 향상이 있어야 돼, 니네. 그러니까 양적 향상은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하나만 당부할게요. 12월에 내가 수능 들고 와서 우리 한번 시험 쳐보자 라고 했을 때 양적 향상은 이미 애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전제된 상태여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양적 향상에서 질적 향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수능 때 그래서 혹시 본인이 희망하면 타과목 보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아시죠? 그것도 해드릴게요. 자, 넘어갈게요. 왜냐면 양적 향상만 하면 그 점수랑 비슷하게 나와요. 이해돼요? 왜냐면 여태까지 내가 다 예비고3들 수능 풀리거든요. 그 점수랑 크게 안 바뀌어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향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슬슬 플래너 다 쓰지? 플래너 다 쓰고 있어요? 플래너도 어떻게 쓰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교육 다 해드릴 테니까 나는 플래너 씁니다. 제가 말하는 이 플랜은 내가 앞으로 있을 일을 계획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다, 손. 갑자기 둘은 내리네. 그지? 그러니까 플래너잖아요. 플래너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우는 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나중에 이거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플래너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이어리는 의미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 니네 모의고사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6월 모의고사를 봤어. 근데 내가 분명히 하루에 10시간씩 했어. 근데 333 나왔어. 그럼 이제 앞에를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한데 그거 아니면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자, 1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피지컬이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몸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visible 같은 걸로도 바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xplicit 이런 단어도 써도 좋겠죠. 눈에 노골적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hysical expression of pride to be biologically based or culturally specific. 자, 그래서 요거는 expect잖아요. expect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을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투부정사 보어에 올 수 있다. 요거는 뭐 쉽죠. culturally specific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특정적이다라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걸 얘기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specific은. 알겠지? 그러니까 뚜렷하다라는 거니까 D로 시작하는 거 뭐가 딱 좋을까? distinctive 같은 거 쓰면 되겠죠. 알겠지? 문화마다 뚜렷한 거니까. 자, 2번 문장 그냥 그대로 단어만 잡아드릴게요. recognize, 인식하다니까
식별하다죠. 이해하다, perceive 같은 단어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interpret 같은 단어를 써도 되겠죠. 이 정도 할까요? isolated는 3번 문장 그대로 다시 가면 isolated는 고립된 거지. 그럼 저 외딴 곳에 있다라는 뜻에서 remote 같은 걸로도 바꿔도 좋겠죠. 그 다음에 identify, 식별하다, 인식하다니까 이거는 discern 같은 단어를 쓰면 좋겠죠. discern은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잡은 유반이요 다 다른 지문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훈련하시라는 의미에서 잡아드린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5번 문장. 자, 5번부터 이제 볼 게 딱히 없어요. 5번 다 문법밖에 없는데 요거 그래서 조금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중심 내용 묻는 문제로 출제될 여지가 좀 높다고 보고요. 자, comparing and do the matches 요게 앞에 있는 people 수식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사구 수식이죠. 5번 문장.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displayed by sighted and blind athletes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behaviors가 주어가 되고, 그다음에 동사가 were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similar 유사하다. 그러니까 유사하다라는 거에서 후천적 학습이 아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similar는 의미를 이해하셔야죠. 후천적 학습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8번 문장.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ggest가 나왔죠. 자, suggest 뜻 뭐예요? 지연아. 제안하다도 있고 시사하다, 암시하다도 있죠. 근데 여기에 제안하다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여기에 조동사 should를 안 썼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suggest는 시사하다라고 해석하셔야죠. 암시하다. 그거 잡아드린 거고요. innate, 요게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죠. 이게 원래 빈칸 추론 문제였어요. innate. 자, 하나씩 다 잡아보면 뭐 inborn도 있을 거고, inherited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쉽게 가면 뭐 natural 같은 단어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 쭉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올 만한 핵심 단어만 좀 잡아드렸어요.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앞으로 지문 정리하러 오십시오. 자, 10번 지문은 쉽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지문 제가 봤을 때 정발고 문제 한 3쪽 페이지 안에서 중심 내용, 주제나 제목 문제로 출제될 여지가 높으니까 제가 잡아둔 유반여로 빨리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자부심의 신체적 표현은 선천적이다. 라고 하면 끝나죠. 이거는 중심 내용 출제가 유력하고 좀 더 보자면 어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질문 보겠습니다. 11번 수능이겠지? 수능이네요. 자, Eleanor Ostrom found that 엘리노어라는 사람이 뭐를 찾았냐면 There are several factors critical to bringing about. Bring about, 지연아 무슨 뜻? 초래해요. 그래서 stable institutional solutions. 저기 지호야, institution은 뭐예요? 제도 내진 기관이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도나 기관은 사회 제도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적으로 어떻게 안정적인 해결책을 끌어내느냐라는 거야. To the problems of the commons.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요거죠. commons. 공유지의 문제예요. 공유지에서의 문제. 자, 그럼 공유지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안정적인 사회 기관적 해결책. 그러면 이제 뒤에는 기관적 해결책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2번. 그녀는 지적하기로 가령 The actors affected by the rules for the use and care of resources. 그래서 그 공유지에서 나오는 자원 있죠. 그 자원에 있어서의 그건 상관없겠구나. 자원에 있어서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규칙에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 그러니까 그 공유지에서 같이 자원 쓰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그 사람들은 must have the right, 권리를 가져야 한대요. 무슨 권리냐면 participate in decisions to change the rules.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 얘기한 거죠.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공유지에서의 문제를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공유지의 이해관계자들이 규칙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은 결국 뭐냐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죠.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전개 1과 전개 2로 나누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더 세부적으로 이 필자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 쓰면 시작할게요. 인사야,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자, 그래서 3번에 for that reason, 저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the people who monitor and control the behavior of users, 그래서 그 공유지의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또한 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될 수도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사용자이자 감시자 역할 두 개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Should also be가 얘기하는 건 your participate in decisions랑 같은 뜻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This is a significant insight. 이러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 this는 뭐가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규칙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똑같은 역할을 서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as it shows that 보여지듯이 prospects are poor. 전망이 안 좋대.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는 부정 서술을 하는 거니까 이거 부정을 긍정을 뒤집으면 되겠죠. 자, 전망이 나빠져요. 뭐냐면 centrally directed solution. 중앙으로 뭐라 해야 되지? 한자가 생각이 안 나냐? 중앙으로 향한 해결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랑 반대말인 participate랑 대비되죠? 그죠?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어떤 권력이 중간에서 딱 존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entrally는 부정어죠. 그러니까 centrally를 이제 긍정으로 뒤집으면 될 텐데, coming from a state power, state는 국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에 의해 생기는 이런 중앙 집권적인 해결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뭐랑 비교해 보면 local solution.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가가 나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냅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 4번. 지금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 중심의 중앙 집권적 제도로는 공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자율이라는 단어 영어로 뭘까, 지우야? 자율. 자율. 혹시 아는 사람? 나. 나로 시작하는 접두사가 뭐냐면 오토야. 오토. 그래서 autonomy라고 합니다. 이거 단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 autonomy 없지? 요거 그러면 이제 중심 내용 묻는 문제 autonomy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했던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너네가 구체화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다. 왜냐면 지문에 없으니까요. 그럼 이거는 전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여기까지 썼죠? 자, 5번부터 또 볼게요. 자, assume이 also라고 했잖아. 그럼 또한이라는 거 했으니까 추가 정보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럼 assume은 뭘 또 강조하냐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대.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율적 참여 의사 과정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적인 프로세스 또한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ll users must be given access to local forums for solving problems and conflicts among themselves.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포럼 모여서 다 같이 회의하고 의논하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의 접근권이 부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Democratic decision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6번에 political institutions at central, regional, and local levels must allow users to devise their own regulations and independently ensure observance.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자, observance 무슨 뜻이야? 소양아. 준수. 이것도 관찰 이러지 말고 관찰은 observation이죠. 자, 그래서 요거 제가 봤을 땐 중앙, 그 다음에 지역적, 그 다음에 로컬, 현지 지역 사회 수준 요거 다 구분해서 서술형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서술형 출제하는 되게 유력하다라고 보는데, 자, 정치적인 결국 의사결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국가 중심적인 거, 그리고 지역 중심은 이제 이거는 한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건 국가니까 이건 대통령 정도, 대통령 국무총리급인 거고, 요거는 이제 경기도지사급, 요거는 고양시장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동구청장, 서구청장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 로컬 얘기하는 거죠. 지역이 알아서 하게 냅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자치 단체 생긴 게 얼마 안 돼. 한 30년밖에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너네 경기도지사 뽑잖아요. 경기도지사 뽑고 이제 고양시장 뽑고. 그러니까 이게 고양시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 난 세금을 두 개로 내.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국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있거든요. 이 지방세는 이제 고양시장한테 가는 거야. 내지는 경기도지사한테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도로 깔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이제 지방세로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쉽게 얘기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잖아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게 냅두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유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민주적 의사결정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공유지에 있는 공유지의 이해관계자 모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다 하셨으면 63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 오늘 이렇게 말이 어눌하게 나오지?
얘들아 11번 지문 요거 지문 분석 있지? 62쪽 여기 빡세게 복습해. 여긴 내용으로 물어볼 거고 나는 내가 만약에 정말고 선생이면 이거 서술형으로 내고 싶을 것 같아. 이거 왜냐면 지문을 제대로 이해 못한 애가 많을 거야. 그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단어만 조금 외우고 문법만 보고 넘어가는 애들이 많을 거거든. 너네는 요거 꼭 서술형 출제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빡세게 어려운 거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11번 문장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쌤은 어떻게 가르치셨어? 배운 지 오래됐고요. 기억 안 나요? 수업을 안 들어요. 돌아버리겠네요. 자, 어쨌든. 자, 1번. critical, 중요하다, 핵심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바이탈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고 문법도 존재하는데 factors critical, 그러니까 critical to bringing about stable institution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빙이 생략된 채로 분사구 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빙 내지는 뭐 which is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걸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to bringing about, bring about은 아까 지연이가 얘기한 대로 초래하다, 이끌어내다, 야기하다니까 뭐 result in 같은 것도 좋고요. 내지는 촉발시키다 라는 뜻에서 trigger 같은 단어도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해결책을 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을 쭉 해준다. 그 요소는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 뭐야? 지연아?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 첫 번째가 뭐예요? 안정적인 제도를 이끌어내는데 요소. 첫째, 자율성이요. 알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자율성을 존중해라. 쟤네가 알아서 하게 냅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민주주의적 특성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돼. 공유지에 해당되는 지우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지연이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니까 평등함이라고 하면 되겠죠? 평등?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요 두 개가 제일 핵심이야. 자, 그래서 그 요소, several factors라고 해놓고, 이 요소 두 개, 니네가 찾아서 써라 라고 하면 저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번. She pointed out, for instance니까 요거는 point out이 지적하다니까 이 목적어 역할하죠. 그러니까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The actors affected by the rules for the use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actors 부연 설명, 아니 그 수식하는 분사구고요. 자, 3번 문장. Also. 지연아, 동시에 영어로 볼까? 아, at once도 좋고요. 근데 simultaneously 요거 쓰시면 되고. 아, 나 오늘 뭔가 상태가 이상한데? 지우한테 물어보려 했는데 지연이라고 얘기해버렸네. 아, 오늘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아, 내신 진짜 올해가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어떻게 8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내신 대비만 하냐. 진짜 너무 힘들다. 지울게. 넘어갈게. 자, 왜? 아니, 웃길래. 4번 문장. 왜 나 웃기게 생겼어요? 아니, 나보고 웃길래 3명 다. 아, 자, 4번 문장. 아, 네, 지금 물 본 거지? 아, 잠깐만. 자, 어쨌든. 여기 함정 조심해야 돼. 여기 함정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 낚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만 갑자기 부정서술이거든. 여기만 갑자기 부정서술이라서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푸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전망이 안 좋다. 그럼 뒤에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반대되는 내용 나와야 되잖아.
저는 이거 낚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문 변형까지는 사실 선생님들이 하지는 않으시니까 뭐 걱정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 centrally가 애초에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정이니까 여기도 부정이어야겠죠,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긍정서술로 전환한다 하면 여기가 centrally가 아니라 locally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요거 대립해서 조심해. 여기 낚시할 수도 있어. 저라면 낚시할 것 같은데 안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 문제 출제하시는 거 보면. Coming from a state power. 요게 앞에는 commons 부연 설명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용 개빡세게 설명해놨는데 문법 내면 진짜 좀 속상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문법도 출제할 수는 있어. 문법도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죠? 자, 간만에 빡센 문법 하나 있으니까 요거는 특별히 표시해 두시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지워야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 그래서 for which users assume personal responsibilities 라고 해서 요게 선행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툭 끊어서 이 해결책을 위해서 사용자들은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assume은 여기서 가정하다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책임을 지다, 책임을 떠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휘 조심하시고요. 알겠지? 왜? 그래서 요거는 치환하면 take로도 바꿀 수 있겠죠?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assume을 가정하다라고만 알고 있는 애 털어버리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4번 문장은 좀 빡세게 하나하나 다 그냥 사실상 외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 배열 영작 있죠? 이거 꼭 해보세요. 4번 문장만큼. 아시겠지? 뭐가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뭐가 즐거워?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조심해. 저거 다이어예요. assume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를 쥔다라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쥐는 거라서 그래서 가정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assume이 왜 책임감을 지는 거냐면 특히 대통령처럼 우리가 선출해야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거 있지. 이런 거에서 책임을 지는 게 assume이에요. 알겠지? 자, 5번 문장. 자, assume also emphasize죠. 그럼 타동사인데요. 자, the importance가 목적어 1이고요. 지금 and니까 친구 찾아줘야죠. 이 that은 목적어 2예요. 이러면 이거 관계대명사 와서 교묘하게 바꿔놓는다. 조심해. 자, 관계대명사와 사상 검증 좀 하죠. 두 개. 뭐야? 명사이면서 뭔다? 관계절 역할한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 없겠죠. 그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6번. 저는 이거 지금 서술형이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센트럴이랑 리지널 로컬을 그 표로 있지. 쑥쑥쑥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놔. 그리고 그거를 너네한테 우리말로 설명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찾아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 쭉 설명해놓은 다음에 빈칸 다 뚫어놓은 다음에 보기로 다 던져놓고 문맥 변형시켜서 채우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문에서 찾아 쓰라고 하거나 서술형 유력하니까 이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자, 정치적인 제도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거랑 지역적인 거랑 그 다음에 지역 사회적인 게 있는데 자, 센트럴은 뭐 할 수가 센트럴이랑 로컬의 차이는 뭐예요? 로컬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저기 자율적이면서 민주적인 거. 요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센트럴은 그냥 뭐예요? 국가 권력에 따라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allow 나온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는 거. 이건 중학교 문법이니까 이 정도로 보고요. independently ensure observance. 자, 목적 보어 1, and니까 요거는 뭐예요? 목적 보어 2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문법 조심하시고요. 아, 좀 싸한 게 이거 문법으로도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문법을 어떻게 출제하냐면 밑줄 개 길게 치거나 아니면 안 치고 틀린 거 개수 찾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마음 먹으면 그냥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배점 무조건 4.0 넘을 테니까 어렵게 공부하십시오. 11번은 힘줘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지문 분석 써놓은 거예요. 자, independently니까 지네끼리만 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배제하고 나만 한다는 거니까 exclusively 같은 단어도 외워두세요. exclusively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 썼죠? 자, 다음 정리하시죠.
공유지 문제는 지역사회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 하도록 해야 한다. 자, 요거는요, 어법,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요약, 객관식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요약문 작성, 그 다음에 우리말 쓰기.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묵직하게 공부하십시오. 지한이 나중에 대학 가면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연애하면? 필요하죠, 필요하죠. 제정신이 박힌 사람? 너 어떻게 박힌 건데, 제정신이 박힌 거? 가축? 정체성? 인간이지 않은 애가 많다고? 아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문제야. 걔네야? 그룹이야, 심지어? 싸바나인데, 거의? 정신이 제대로 박히네? 근데 진짜 슬픈 게 대학은 더 심한데. 대학은, 이런 급이야? 도대체 무슨 학교를 다니는 거야, 지금? 남자애들만 모아놓은 남자애들이 좀 많아? 가지고 아, 6명밖에 없어? 저희 형이라는 거예요 그냥. 형이라 했는데 남자애들이 많았어요. 뭐가 잘못되는데? 정발 남고가 돼버렸네? 원래 저희 학교가 남자애들이 많은데 몇반 정도가 남자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여자가 난 나는 상상치도 못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는 얘기를 18이 얼마나 이상하면. 약간 진짜 사상 논문해고 학교에서 영상을 보고 19금 영상을 본다고? 실 짱인데 그냥 자요. 그 기자를 야 이거 봐. 근데 남고에서 그런 사고 진짜 많이 일어나긴 내가 제주제일고등학교, 제주도에서 남고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만 다녔는데 그 학교가 좀 이상해, 문화가. 근데 좀 군대 느낌이야. 지금 저기 국토부 장관 원희룡 아저씨 있지? 저 아저씨가 우리 선배야.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그거야. 쉽게 얘기하면 수능 전국 1등이었어. 그러니까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었거든? 그러니까 개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주제일고에선 거의 신격화돼. 원희룡 아저씨. 그래서 어쨌든 그 학교가 되게 이상해. 근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8년에 제가 고1이었는데 그때 여자 선생님이었거든. 여자 선생님이 치마 입으시잖아. 거기에 그 밑에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 찍어갖고 지들끼리 돌려본 거야.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냐? 이게 진짜 그거 돌려봤던 애가 20명인가 그래. 20명인가 그러는데 걔네 다 징계 때렸는데 징계가 다 손방망이 쳐버려. 그러니까 선생님도 다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도 수치스러울 거 아니야. 여자고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교장 교감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애들 그렇다고 인생 망칠 순 없지 않냐. 그냥 선생님이 조용히 눈 감아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업할 때 태도가 선생님 확 변했어.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나는 92년생은 좀 뭔가 문화적 문제가 있는 세대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니네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세대마다 또라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92년생이 좀 많아 우리나라에 73만이거든.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다 합치면 제일 많아 92년생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그런 애들은 어디에나 있고요. 안 그런 애들도 많다는 거. 나는 그때 그거 너무 컬처 쇼크였어. 어떻게 이거 범죄잖아.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하니까 와 그건 진짜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미친놈들 많아요. 근데 니네 대학 가면 알겠지만 대학교에 미친놈들 많아요. 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술을 먹잖아. 그래서 내가 딱 하나만 얘기할게. 술 먹고 개판되는 애 있지. 바로 손절치세 아시겠죠? 그러니까 술 먹을 때 막 애 때리는 애가 있고, 막 손 찍어마는 애가 있고, 막 성적 이상한 거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쌍욕 깔기는 애도 있고, 술 먹으면 이상하게 변하는 애가 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술 깨면 아예 기억을 못 하거든? 난 처음에 20대 때 그냥 얘는 원래는 착하니까,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라고 했는데, 요즘 느끼는 건데, 그게 본능인 것 같아. 그 친구 하는 거 보면, 진짜 친한 친구였는데, 아, 요즘 좀 거리 두고 있거든? 좀 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그때 딱 느낀 건데, 너네 대학교 갔을 때 친구가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면 그냥 바로 손절치세요. 아시겠죠? 딱 그런데 딱 두 개. 술 먹고 이런 애들, 갑자기 옆 테이블 사람들한테 막 유리잔을 던진다든가 이런 애도 있거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변하는 애가 있고, 두 번째, 특히 이제 너네 여자애들이니까 그 손 찍어마는 남자 새끼도 있어. 요 두 개 무조건 거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술 취했으니까 술 취했다는 명분으로 갑자기 너한테 와갖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애도 있어. 근데 무조건 있을 거야. 니네가 가면 알 거야. 특히 공대는 남자애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애 있으면 그냥 바로 정색 때리면 돼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술 딱 깰 겁니다. 알겠죠? 그냥 정색하십시오. 그리고 손절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술 먹고 개 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게 사상 검증인 거야. 알겠지? 자, 1번. firm은 회사예요, 회사. 왜냐면 회사는 한 곳에 딱 붙박이로 있으면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firm이 회사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자, 회사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다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클러스터 되는, 즉 밀집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뭐 백마공과 후곡학원과 생각하면 너무 쉽죠. 그래서 suppose you threw darts at random on a map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지도 펴놓고 그냥 무작위로 다트 던진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그 다트에 의해서 생긴 구멍이 여기저기 분포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거랑 대립되잖아. 근데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 얘기하려고 좀 쓴 거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용이지. 그래서 실제 산업 지도를 보면 전혀 이렇지 않다. 그러니까 뭐다? 같은 지역에 몰빵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솔직히 니네 판교 테크노밸리 하면 네이버랑 카카오 이런 애들 떠오르잖아. 그지? 근데 일산은 슬프게도 아무것도 없긴 하죠. 일산은 떠오르는 게 그냥 호수공원밖에 없어. 방송국, 방송국, 아? 암센스. 진짜 암울하다, 진짜. 분, 분당은 네이버 있고, 카카오 있고, 그리고 좀 내려가면 수원 화성은 삼성 있는데, 그래서 하물며 파주는 LG라도 있었는데, 고양시는 아무것도 없어. 고양시는 아까부터 방송국 EBS, SBS, MBC, JTBC, KT는 뭐야? 네. 뭔 소리야? 다른 마이클래스가 야, 네가 그래놓고 웃어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 자, 어, 모든 산업의 기업들은 한 곳에 밀집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사회에서 배우는데. 맞아요, 배워요. 이거 왜 밀집하는지. 왜 대기업은 다 서울에 있을까? 인프라가 다 거기에 다 구축돼 있으니까 정보를 찾고 인재를 찾는 게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왜냐면 다 모여 있으면 경쟁하느라 빡세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특히 백마학원가가 학원이 많으니까 그러면 한 곳에 있으니까 경쟁이 빡세지 않을까요가 아니죠. 만약에 한 학원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옆 학원 전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집하는 거고요. This is probably in part because of reputation. 이건 왜 그러냐면 명성 때문에, 평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유는
일단 첫째, 평판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대학생 때 핸드폰 싸게 살면 어디 갔는지 알아? 다? 싹 다? 신림 갔어. 신림 신도림. 그리고 지금은 명성을 많이 잃었지만 내가 전자제품 산다라고 했으면 무조건 어디 가요? 용산 전자상가 갔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가 필요해. 그러면 아 거기 가면 돼 라고 생각하잖아. 예를 들면 나 학원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탄현에 있는 데를 찾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탄현에 살더라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탄현 살거나 중산 사는 애가 탄현이나 중산에 있는 학원을 다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100만 원 후국에 먼저 전화를 해보죠. 웬만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가 이 평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왜냐면 네이버가 옥수수 밭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자, it'll also be hard to recruit. 그래서 카카오가 스트레스 받는 게 쟤네 본사 저기 있잖아, 제주도. 이거 얘네 되게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지들이 저기다 본사 세워놓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헤드쿼터가 저기 판교거든. 근데 얘네 명목상으로는 제주도. 왜냐면 다음이 제주도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된 건데 왜냐면 걔네가 되게 힘들어해. 그래서 인재 유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본사는 거의 버려졌어 지금. 잘 안 가 아무도. 아무도 안 갈라 하니까. 제주도로 가라면 갈 거야? 또 내라 할 거지. 자, 자, 자. 그러면 얼쏘니까 이유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It'll also be hard to recruit. 그러니까 이거 봐봐. 애들 뽑는 게 어려운 거야. 이게 딱 카카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인 거죠. Workers, if every time you needed a new employee, you had to persuade someone. 자, 제주도에 있는데, 야, 제주도로 유인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 공기 좋아. 이거 말고 뭐가 있어, 솔직히. 제주도 제가 또 살아봤잖아요. 진짜 개답답해요. 진짜, 일단 뭐 일 있으면 무조건 올라와야 되잖아? 뭐가 그렇게 좋아? 왜? 그러니까 왜냐면 경조사 참여해야 돼. 그럼 무조건 비행기 타야 돼. 근데 비행기가 문제는 또 뭐냐면 결항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 제주도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뭐냐면 규제적인 측면 때문에도 있죠. 그리고 특히 그 정부가 오히려 반대로 규제를 풀어주기도 해요. 우리 여기다 클러스터 만들 건데 여기 먼저 선착순 100기업 뭐 법인세 5년 동안 면제해줄게. 다 가져. 닭달같이.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People in the same industry often have similar preferences. 그래서 서로 유사한 취향을 갖고 있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5, 6과 7, 8 두 개 나눠서 요소를 두 개로 볼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은 명성과 평판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인재 채용의 용이함. 그러니까 본사는 싹 다 서울에 있는 거예요. 싹 다. 그리고 이유 두 번째는 조금 부가적인 이유인데 세 번째는 저기 정부의 규제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저기 우리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잖아. 끼리끼리 논다. 그러니까 이거 뭐 유유상종이라고 쓸 수도 없고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유사한 선호도. 그래서 백마 학원가에 있는 음식점이랑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음식점이 다르죠. 거기는 호프집이랑 그 회식을 할 수 있는 데가 많고 여기는 니네한테 몰빵돼 있죠. 막 이삭 토스트, 조스 떡볶이, 그다음에 맘스터치 이런 거, 그지? 좀 애들 취향이죠. 여기는. 여기다가 호프집 차려봐야 잘 되겠습니까? 잘 되긴 하더라. 저기 깐부치킨 맨날 사람 있던데. 그러니까 백마마을에 사는 아줌마 아저씨 다 글로 가는 것 같아. 한 세 번 갔는데 두 번 다 자리 없어서 못 갔어. 그래서 옆에 있는 저기 옆에 뭐더라? 그 교촌 갔는데 요즘 교촌 망했죠. 자,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이렇게 용이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여 있는다. 자, 지문의 내용은 쉬우니까 이 정도 정리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clustered 이거는 집중화된다라고 하니까 centralize라고 할 수도 있겠죠? centralized. You'd find holes left by the darts는 앞에 있는 holes 수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ou'd find, 그러니까 find 타동사, the hole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는 목적 보호예요. 알겠죠?
뭐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evenly는 무슨 뜻이에요? 균등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유반이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고 자 4번 문장으로 바로 갈게요. 자, as if 있죠? 마치 뭐뭐인 것 있냐. 그러니까 지금 had thrown 과거 완료 써 있는 거 이건 아실 거고 가정법.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5번 문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장. 그래서 특히 부분적으로 평판 때문인데 갑자기 내가 네이버를 가려고 했는데 네이버가 옥수수 밭에 있으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거냐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의심한다라는 거에서 딱 볼 수 있는 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suspicious는 의심하다. 그러니까 be suspicious of. 이번 유반열을 맥락상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빼고요. 자, 6번으로 바로 갈게요. It will also be hard to recruit. 자, 여기 왜 would 썼을까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써서 이럴지도 몰라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 과거예요. 6번은 문법 조심하십시오. 왜냐면 너네가 그냥 너네도 모르게 이거를 필요했다라고 해석할 거야. 이거 필요했다 아니야. 이거 가정법 과거잖아.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고 이것도 had to persuade 설득을 했어야 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설득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 다 가정법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이거 시제 해석할 때 다 현재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해됐나요, 이거? 가정법이에요. 자, had to persuade someone. persuade는 설득을 하는 거잖아. 설득을 해야 투부정사 일어나겠죠?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가 목적보어에 오는 거고요. 자, 9번은 서술형 영작 포인트라고 해놨지만 가목적어를 인간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건 무슨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옛다 문제 맛있게 먹어라 라고 아마 출제될 건데 찾아 쓰거나 우리말 쓰기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써야지. 모든 산업의 기업들은 한 곳에 모여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문법도 너무 쉽고 내용도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중심 내용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건 서술형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유가 4개나 있으니까요. 그 이유 4개에 대한 생각해보니까 요약문 작성도 낼만 하겠네요. 어렵게 내면 요약문, 쉽게 나오면 쓰기.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도 서술형으로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유반이어 다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용을 다 영어로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13번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게 없잖아. 기업이 있으면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수원은 경기도에서 제일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야. 화성이랑. 왜? 삼성전자가 거기다 지방세를 어마어마하게 내거든. 삼성전자가 세금으로만 엄청 낼 거야. 이해됐어요? 뭐 조 단위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지방세가 몇이겠어. 근데 경기 북부에 그나마, 그러니까 고양시가 재정 자립도가 나쁘지는 않아. 근데 같은 체급에, 왜 우리 100만 넘잖아. 특례시잖아. 수원도 특례시거든. 그러니까 수원, 화성, 고양시, 성남시. 이렇게 4개가 좀 체급이 비슷하거든. 고양시가 제일 재정 자립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구려요.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나쁘진 않은데 경기 북부에서는 고양시 말고는 딱히 돈 벌 만한 데가 없는 건. 그러니까 킨텍스 있는 거 그치? 킨텍스를 통해서 그래서 옆에 소노캄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 5성급 호텔 하나밖에 없어. 그게 소노캄이야. 그래서 굳이 시그널 안 가셔도 돼요. 저 5성급이에요. 나름 괜찮아요. 비싸고요. 그래서 그 소노캄이 있는 게 킨텍스 때문인데 킨텍스 말고는 없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너 마이클래스라 그러지. 마음 아프다 하지 마라. 자, 자부심을 자부심이라기보단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정승재 쌤도 일산에서 아마 1타 됐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맞냐 근데?
내 친구들이 정승재 쌤한테 저기 지금 출강 오시거든? 정승재 쌤 수학 1타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 쌤이 내가 알기로 일산에서 큰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일산 네임드가 근데 정승재 쌤 말고는 딱히 없죠. 그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비참하다고. 자, 13번 질문 볼게요. 74쪽이네요. 자, 이거 세원고 중간고사였던 것 같은데. 아니다. 수업 되니까 방해하지 말아야겠다. 자, 이거 무슨 학교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니네 신용카드 있잖아요. 이거 웬만하면 좀 늦게 만드세요. 아시겠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좋은 게 있어.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너네 신용 등급을 올려줘. 왜냐면 신용 거래를 했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납부를 하면 신용 등급 올라가서 신용카드를 무조건 안 쓰는, 그러니까 무조건 쓰면 무조건 나쁘다까지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살 수 없는 걸 살 수 있게 해줘. 근데 이게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현명하게 소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분할 납부가 되잖아요. 그 할부가. 그래서 내가 조금 소비를 조금 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악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너네 자본주의 있잖아요. 이게 진짜 개 무서운 게 자본주의 말 그대로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돈이 커져야 되잖아, 파이가.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럼 여기서 신용카드 할 때 이 신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저기 아기용품 생산 받아서 그거 포장한 다음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데 어, 쿠팡에 납품을 하잖아. 그러니까 로켓 배송 납품을 하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물건을 살 때 이거 산다고 하면 그냥 돈 주고 이렇게 사오잖아. 니네가 지금 하는 건. 근데 회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외환위기 왔었잖아. IMF. 니네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그게 파산이 아니라 부도야, 부도. 그러니까 부도는 뭐냐면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내가 부산에서 신발 공장을 돌려요. 그럼 이제 신발 공장에서 돌려서 이제 그걸 신발 가게에다 ABC한테 납품을 해야 되잖아. 납품할 때 대금을 바로 안 받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받아. 2주 후에. 근데 이게 왜 그래서 다 무너진 거냐면 얘가 얘한테 돈을 줘야 얘가 얘한테 돈을 주잖아. 근데 얘가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못 주지. 그러니까 줄줄이 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IMF 때야. 왜냐면 그때 외환 위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은 무조건 달러로 하거든. 근데 달러가 없으니까 돈을 못 주는 거지. 해외 채권자랑 바이어들한테. 그러니까 돈을 못 주니까 부도가 나고 그리고 기업이 다 망한 거죠. 그때 망한 기업들이 꽤 많죠.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거기서 큰 게 삼성입니다. 그때는 듣보잡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의 삼성은 아니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제일 위험한 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이야, 신용.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내가 경영학과 나왔잖아. 재무라는 과목이 있거든. 재무라는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이 갑자기 와갖고 지연이한테 10,000원 이렇게 꺼내면서 이거 지금 줄까 내년에 줄까 이렇게 너 답 뭐라 해야 돼? 그치, 이렇게 하지. 그럼 이건 재무적 관점에서 잘못된 거야. 왜냐면, 너네 복리 배우잖아. 그 로그에서 상용 로그 할 때. 그거 복리 배우죠. 그 이자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재무교수가 이걸 물어본 건 재무적 관점이라는 거야. 1년 후에 받아야 돼요. 왜냐면 1년 후에 이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는 무조건 자본이 커지니까 그래. 왜냐면 그게 다 신용으로 굴러가는 거니까 파이가 커져야 돼. 자본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무너지면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금융위기가 10년에 한 번씩 왔죠? 그러니까 이제 올 때가 됐어요. 자, 어쨌든 1번 credit arrangement는 이거 신용거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외상이야, 외상. 그러니까 지금 돈을 안 주.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왜 무섭냐면 카드를 긁을 때 내가 돈을 내는 느낌이 안 나. 그리고 오늘 나 이제 돈 빠져나갔는데 돈 빠져나갈 때 좀 빡쳐. 내가 이렇게나 많이 썼다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모든 인류의 역사에 신용거래는 다 있어 왔다라는 거야. 거래는 문제가 예전의 시대에서는 not that no one had the idea or knew how to use it. 그러니까 신용거래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왜 안 했고 지금은 하냐라는 거야. 그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몰라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자, 신용거래는 현대 이전에 어, 흔치 않은 개념이었으나
그걸 다시 연결해볼게. 흔치 않은 개념이었으나 그렇다고 신용거래를 모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하고 예전에는 안 할까라는 그 이유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이유를 이제 밑에 전개부터 하나씩 찾아볼게요. It was that people seldom wanted to extend much credit. 예전 사람들은 별로 신용을 늘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credit arrangement는 이거야. 예를 들면 지연이가 지금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만 원밖에 없는데 150만 원짜리에다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140은 내가 지금 없잖아. 이거를 레버리지라고 그래. 끌어 당겨오는 거. 그래서 다른 데서 빌려와서 140을 끌어와서 이걸 투자하는 거. 그리고 이게 200만 원이 되면 얘는 차익 50만 원을 버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자 한 20만 원 떼면 얘는 30만 원 버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140을 끌어올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익스텐드라 했냐면 내가 10만 원밖에 없는데 150만 원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크레딧 어레인지먼트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익스텐드라 쓴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용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 왜냐면 얘네는 미래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재무 교수님이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된다 한다고? 1년 후에 돈 받는다고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내년에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10,000원이 12,000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는 게 재무야. 내 돈이 내년에 얼마가 될까? 이제 그게 확정되면 보험이 되는 거고요. 경영학과도 재밌어요. 자, 어쨌든 they generally believe that times past have been better.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뭐야? 옛날이 살기 좋았다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지금 살기가 퍽퍽하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커질 수가 없었겠죠. 신용이 없으니까. 믿고 140을 빌려주질 못하는 거야. 왜? 얘가 140으로 200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인 거야. 왜? 내일은 더 나빠질 거니까. 그래서 to put that in economic terms, they believed that the total amount of wealth was limited. 그래서 총 부의 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야. 자본주의가. 그래서 people therefore considered it a bad bet to assume that they would be producing more wealth. 그러니까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부터 6. 과거에는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용거래하기를 꺼려 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익스텐드라고 했으니까 10만 원밖에 없을 때 150만 원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라 했죠. 그러면 자본의 총량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생기려면 부의 총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 부의 총량을 늘리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자본주의고요. 그 자본주의에 맞서서 마르크스는 막시즘을 펼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자본론 있죠? 그거 책 꼭 읽어보세요. 진짜 엄청납니다. 그치?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미친놈인 것 같아. 미친놈이에요. 어쨌든 자 7번부터 10번. 그래서 비즈니스는 제로섬. 얘들아 제로섬 들어봤죠? 제로섬이 뭐예요? 맨날 썸만 타지 마시고 제로섬은 뭐예요? 들어봤지 않아? 민서 너 이거 중간고사 범위지? 그거 너 맞지? 제로섬 뭐예요? 제로섬이 뭐예요? 썸이 뭐야? 합이지. 합쳤으니까 빵이란 뜻이야. 세상에 가장 정직한 제로섬이 어디냐면 주식시장이야, 주식시장. 그래서 내가 15,000원을 벌잖아? 그럼 지연이가 15,000원 잃은 거야. 주식시장이 완전한, 알았어, 내가 잃을게. 내가 15,000원 잃으면 지연이가 15,000원 얻는 거야. 이게 제로섬이야. 둘이 합치면 빵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너 죽으면 내가 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니네 입시도 뭐 이거 뭐 달라고? 자, 자, 입시도 제로섬이죠. 입시도 제로섬이라는 게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정외과 20명 뽑는다. 내가 21등이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입시도 제로섬인데, 그러니까 사업이 마치 뭐처럼 보였다는 거야? 제로섬처럼 보였다는 건 왜냐면 다 합치면 빵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의 총량이 한정적이다는 거야. 같은 말인 거야. 제로섬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전체 부의 양은 제한돼 있다라는 거 그대로 써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어떤 가게가 빵집이 예를 들어 수익이 올라. 그럼 그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냐면 옆집에 있는 빵집의 매출이 줄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러면 그러니까 누구는 잘 벌면 누구는 못 벌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본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이 합치면 빵 돼 버리니까 총량이 안 커지잖아. 그러니까 The King of England might enrich himself. 영국의 왕은 자기를 부유하게 할 수 있지만 오직 뭐 할 때만 프랑스의 왕의 것을 뺏을 때만. 프랑스랑 영국 역사가 사이 더럽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너가 파이를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는 썰 수는 있겠지. 근데 결국 어차피 파이의 크기는 결코 커지지 않아.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원래 빈칸 추론 문제였었어요. 자, 그래서 과거의 어, 과거의 경제 모델은 제로섬 게임이었다. 는 거죠. 제로섬 게임은 자본의 총량은 늘 똑같이 유지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크기가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노예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버리지를 땡기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문제죠. 집이 여기 앞에 아직도 9억 하냐? 여기 무슨 4단지인가 9억이던데? 9억, 7억 하잖아요, 백마마을이. 내가 무슨 수가 있어서 7억을 벌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세금 다 떼고 월급 350 받으면 상위권이야. 진짜 못 버는 사람이 엄청 많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직장을 다니는데 350을 받는다? 세금 다 떼고? 우리나라의 나름 꽤 상위권입니다. 근데 350 받아서 7억을 언제 모으냐고. 자본주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자본을 안 쓰면 되는데 불가능하죠.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선진국에서 양극화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프롤레타리아들이 한번 다시 일어날 때가 되지 않을까. 마르크스의 그 계급혁명이 너네 한 50살 때 일어나지 않을까? 어쨌든. 자, 1번 문장. Credit arrangements of one kind or another have existed. 자, 요거는 존재한 적이 있었다라는 경험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존재한 적이 있다. 왜냐면 이거 왜 그러냐면 왜 현재 완료 써야 되냐면 previous eras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was not 자동사, 이거 보어, 그러니까 접속사죠. 3번 it was that 가주어, 진주어죠. 그러니까 진주어니까 주어, 접속사. It was that people seldom은 찔끔 패밀리죠. 부정으로 해석하셔야죠. 이거 안 잡아줘도 되지. 뭐 hardly 이런 거 안 할게요. 안 해도 되겠죠. seldom wanted to extend.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extend의 의미는 자본의 크기를 키운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expand라고 해도 되겠죠. 3번이 왜 왜? It was that people seldom wanted to 무슨 말이야? 아, 그러네. 이건 가주어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이시 앞에 있는 거 가리키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extend much credit because they didn't trust that. 자, 요것도 trust 타동사 목적어니까 접속사고요. 자, 요거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법이랑 어휘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소양아, 신용거래는 언제 일어날 수 있다? 뭐 할 때만? 소양아, 신용거래는 뭐 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 뭐야? 뭐 할 때만 일어날 수 있다? 탈락.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신뢰라는 게 뭔데? 야, 그러면 그 옛날 사람들은 서로가 신뢰를 안 한 거야, 그럼? 어. 지연이는 600을 달라고? 자, 이런 사람은 경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학교를 갔는데 600만 갖고 오면 내가 1000원을 불려줄게. 자, 그냥 불어 터질 때까지 후드려 패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 너 많이 먹어. 네가 주식으로 많이 먹어. 네 주식 많이 드세요. 자, 아니야. 자본의 크기가 커질 거라고 기대하면 신용거래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까도 봐봐. 내가 150, 얘가 150을 갖고 오래. 자기가 이거 500으로 불려온대. 그러니까 그럼 믿고 맡기는 거지. 그럼 나는 어쨌든 그 500으로 불렸을 때 350의 차익이 생기니까 거기서 나눠가지고 나는 그냥 175만 원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기본적 원리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본의 총량이 커질 거라고 기대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본의 총량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었던 거고 자본주의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차를 살 수 있게 된 거야. 당장 내가 3천만 원이 없어. 그래도 차를 살 수 있다니까? 은행은 호구 왔는가 하면서 앉아봐. 너가 지금 그랜저를 사고 싶어? 3천만 원 줄게. 가 사.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10만 원씩 뜯을게. 이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본을 안 쓰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자, 예전에는 누가 벌면 누가 잃었거든. 그래서 자본의 총량이 빵이었어. 그러니까 신용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나는 내 자본을 지켜야지.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둘 다 플러스가 된 거야. 그래서 자본의 양이 커지는 거죠, 점차. 이게 자본주의의 탄생이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발전한 거고. 그럼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자본주의.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 오면 다시 계속 반복한 거야, 역사를. 대공황이 계속. 그래서 대공황 터질 때마다 못 터졌어. 세계대전. 이제 지금 공급 과잉됐잖아,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돈을 너무 푼 거야, 전 세계가. 그러니까 물가 폭등했잖아.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물가 폭등해버리니까. 지금 오히려 반대로 지금 뭐냐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거. 소주가, 니는 좀 불쌍한 게 너네 내분에 대학 가면 소주가 6천 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입학할 때 소주가 2천 원이었어. 그러니까 입학할 때 2천 원에서 이제 3천 원 오른다더라 해가지고 2천 원 받는 데도 있고 3천 원 받는 데도 있었어. 그 음료수는 싹 다 천 원이었고. 근데 지금 니네 지금 5천 원 받아. 강남은 지금 7천 원 받고요. 그러니까 강남은 니네 2년 후에 만 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강남에서 못 놀아 이제. 아니 소주가 가격이 올랐잖아.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오른 만큼 뭐가 뭐 대단해진 게 아니야. 그냥 10년 전에 참이슬랑 지금 참이슬랑 똑같아. 근데 6천 원 됐다고. 니는 좀 불쌍해진 거지. 그쵸. 술을 마시지 말거나 MT 가서 드시면 돼요. 비싸졌어. 지금 소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고공행진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근데 이게 내리려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전쟁 터뜨리고 이제 좀 얘네 잠잠하게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그러니까 미국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전선이 이중화되면 무조건 망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완전 지금 그거에 기로에 서 있어. 그러니까 미국 전에 영국이었잖아. 그러니까 영국이 예전에 지금 미국이었잖아. 근데 지금 해가 졌죠. 근데 지금 중국이 이러고 지켜보는 거야. 미국이 어떻게 할지. 미국이 만약에 여기서 판단 미스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중국이 이제 탁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러면 1장이나 2장이 이렇게 비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거든요. 근데 하필 저 위에 있잖아, 쟤네가. 그러니까 하필 북한, 중국, 러시아가 우리 위에 다 세 개가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데올로기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화약고가 될 수도 있죠. 이건 제 뇌피셜이고.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근데 또 내년에 미국 대선인데 트럼프야.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지금. 바이든이 똥 싸갖고.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너무 정신이 없다. 이러면 이제 역사적으로는 한번, 그러니까 아까도 봤잖아. 자본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커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0.2%만 다 먹고 나머지 99%는 저 자본을 못 먹어. 그러니까 양극화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이걸로 마르크스가 계급투쟁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공급 과잉이 됐죠. 이거를 이제 전쟁으로 해소했다니까. 지금까지 인류는. 왜냐면 전쟁 때 물자가 겁나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전쟁으로 물자 해소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괜히 일본이 미국이랑 맞짱을 떴겠냐고 태평양에서. 자, 그러니까 전쟁 날 수도 있으니까 공부 뭐하러 합니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생각했는데. 아, 자, 정말 좀 맞는 것 같아. 자, 와씨, 자,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안 나면 어떡하려고요? 어느 나라로 뜬다고? 그건 네가 원래 뜰 생각이었잖아. 아, 니네는 상관없긴 하겠다. 왜냐면 남자이면, 그러니까 인천에 딱 들고 호주 가려고 딱 서 있잖아? 어딜 가? 넌 안 돼. 이러고 막아. 몇 살까지? 만 40까지가 징집 대상이니까. 몇 살부터? 만 18세.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은 여권 5년 못 만들어. 2년, 1년 이렇게 단수 여권밖에 못 만들어. 그리고 아까처럼 그런 전쟁에 동원될 여지가 있는 뭔가 유사시가 되면은 출국 못 해요. 그리고 이미 딱 그거를 우리도 감지할 정도의 뭔가 상황이 생기면 이미 전쟁은 터진 걸 거거든. 응? 저 예비군 오늘 끝나요, 올해. 그러니까 민방위로 바뀌는데, 근데 40세까지가 그 징집 대상이잖아. 근데 내가 징집이 됐다는 건 일단은 내가 일단 서울에 없을 거야. 우리가 서울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징집됐다는 건 그만큼 예비군을 동원했는데도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라서. 이게 뭐 최악의 사태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 거지. 지금 딱 전쟁 끝난 지 70년 됐어요, 지금 우리. 반대면 70년밖에 안 됐거든요. 너네 솔직히 지금 여기서 사이렌 울리면 민방위 훈련하나 이러지 도망갈 생각은 사실 안 하잖아. 그거 윙 하면서 공습 경보. 공습 경보 터지면 무조건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로 내려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위에서 미사일 떨어진다는 폭탄 떨어진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 공습 경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여기는 고양시는 파주시는. 그리고 원래 애초에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부수는 데가 공항이야. 공항 먼저 부셔. 공항이랑 KT 이런 거. 그러니까 호주를 못 가요 일단. 아, 이번에 떠난다.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입사 제한 오면 그냥 제주도 가. 제주도는 그나마 낫지 않겠어? 아, 근데 제주도도 위험하겠다. 해군기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을게요. 파주 임진각에는 저거 고사정포 그냥 조준돼 있어요. 그거 있잖아. TV에 나온 거 다다다닥 쏘는 거. 무슨 뭐라 하는데? 빠바바박 하는 거 임진각에 조준돼 있어 그냥. 근데 그 뭐지? 그러면 공항이나 그런 거 하는 중에 그런 거 항공대 있잖아요. 거기도 항, 북한이 미사일 하나하나를 되게 귀중하게 지금 여기고 있을 때 그걸 항공대에다가 항공대는 지금 그러니까 항공대 만약 던졌는데 막 인문학부 대학에다 던졌네? 영어 영문학과 막 이런 데 다니는데? 자, 차라리 공군 사관학교에다 뿌려야지 할 거면. 그런데 공군 산업도 조국의 미래 감담합니다. 자, times past 지났죠? 그러니까 지났으니까 과거 완료 써야겠죠? 과거 완료 써야 되고 and that이라고 했네. 그러면은 요거는 목적어 1, 목적어 2.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과거 값이죠. 시제가 과거니까 would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 would는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시제만 과거로 바꾼 겁니다. 자, 5번도 believe하고 되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번도
considered it a bad bet. 자, consider는 이렇게 해서 목적보고 나오면 여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요게 찐목이죠. 자, assume that. 자, 이 assume은 이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접속사고요. 가목적어 구문이라서 영작 포인트 잡았는데 이것도 역시 모를 리는 없으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은 내용이, 그러니까 문법이 너무 뻔하죠. 안 나와요. 내용만 아시면 돼요. 자, at the expense of 오늘 단어 시험 문제에 있었죠. 이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뭐뭐의 대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희생시켰다는 거니까 이거는 sacrificing이라고 하시면 돼요. sacrificing. 잠깐만. S가 아니지. C지. sacrificing. 희생시키다.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연아, 신용거래 언제 일어난다고? 자본의 총량이 늘어날 거란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본의 총량의 한계 때문에 신용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을 못 믿어서 못한 게 아니라 자본의 총량이 늘어날 걸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아니면 어렵게 내면 요양문작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말 쓰기랑. 자, 요 정도 보겠습니다. 오늘 지문은 다 특징이 다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용을 좀 빠삭하게 공부하시고 꼭 기억을 하셔 주시라 라는 당부를 드리며 14, 15, 16은 금요일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나머지 부분 전략 노트랑 워크북 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금요일까지 워크북 13번까지 다 풀어오시면 돼요. 아직 다 안 지웠어요. 풀어오시면 돼요. 자, 질문 있나요? 14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자본 총량 때문에 텀이 길어졌네. 14번은 수능이니까 깔끔하게 금요일에 합시다. 지금 진도 나 안 느리지? 너네 뭐 느린 건 아니지? 느려? 왜요? 별 말이 없어서. 일반 진도 다르다 보니까 어느 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네가 진도 나가고 나서 한 3주 후 정도부터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 거니까 거의 비슷하게 따라잡았는데 너네 반은 또 뭐지? 20번 조금 안 되게 간 것 같은데 40이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워크북 맞춰서 다 해오세요. 연습 문제 금요일에 드릴게요.